우리가 범죄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이거죠. 사람들은 대체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사실 거의 100년 동안 범죄학자들은 이 질문에 매달려 왔어요.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규칙 밖으로 내모는지 그 동기를 찾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을 한번 확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사회 통제 이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 이론은 진짜 궁금해야 할 건 왜 범죄를 저지르냐가 아니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바로 이거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되게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우리 모두한테는 사실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사회와의 연결고리, 다시 말해 사회적 유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회적 유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1969년에 트래비스 허시라는 학자가 이 유대를 4가지 핵심 요소, 일종의 닻으로 설명했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닻은 바로 애착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맺는 끈끈한 정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존경하는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죠?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엇나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헌신인데요. 이건 좀 더 계산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착한 삶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냐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좋은 직장, 힘들게 딴 학위, 그동안 쌓아온 평판, 이런 것들을 전부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참여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바쁘게 사는 겁니다. 건전한 활동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요. 딱 그겁니다. 숙제하고 운동하고 동아리 활동하느라 바쁜데 언제 나쁜 짓 할 시간이 있겠어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닷, 바로 신념입니다. 이건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회의 규칙이나 도덕적 가치들이 정말로 옳고 또 타당하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이 정말 대단한 건요. 이게 무슨 10대들의 비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기 높은 빌딩의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즉 사회 권력층의 행동까지도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 인용구가 핵심을 꿰뚫고 있죠.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의미 있는 헌신과 애착을 위협할 것이다. 보세요. 헌신과 애착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동안 쌓은 모든 관계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족쇄인 셈입니다. 이걸 보면 더 명확해져요. 길거리의 청소년과 기업의 관리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잃게 될 것들, 물론 그 종류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들을 붙잡는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가족과 동료의 존경, 즉 애착,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와 명성, 바로 헌신. 이 2가지가 각자의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관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감옥에 가는 것의 심각성을 9.78점으로 봤어요. 거의 최고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래 직업 전망이 망가지는 게 8.86점, 친척들의 존경을 잃는 게 8.50점이나 나왔어요. 감옥 가는 거 못지않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법이라는 공식적인 처벌을 넘어서는 사회적 통제의 진짜 힘입니다. 물론 사회통제 이론도 1969년에 딱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이론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1969년 허쉬의 이론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통제의 균형을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 사회적 유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생애 과정 이론으로까지 발전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 유대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를 거치면서 결혼이나 취업 같은 큰 사건들을 겪으며 계속해서 강해지기도 또 약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요? 결국 무엇이 우리를 통제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질문을 바꾸자는 것.
왜 나쁜 짓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는가로요. 그 답은 바로 사회와의 연결, 즉 애착, 헌신, 참여, 신념이라는 4개의 튼튼한 밧줄이었습니다. 이 밧줄들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밧줄 중 하나라도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면 누구든 10대든 CEO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회통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사회의 규칙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닻은 무엇인가요? 가족에 대한 애착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에 대한 헌신인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